재난 대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을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이 맡게 되는 거예요. 12구 참사 현장 긴급 구조 통제를 중대본이 맡았으면 이상적 대응이 됐을 것. 이런 얘기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윤구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 용산구청 주관 사전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네.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도 됐죠? 10만 명, 그러니까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거기에 소방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죠? 저희가 그 합동기관, 유관기관 합동회의는 작년하고 재작년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소방이 왜 참석을 안 했죠? 올해는 그 코로나 그 회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요.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난 대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을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소방이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을 맡습니다.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취지는 긴급 구조를 위한 현장 지휘를 강화하고 일원화해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긴급 구조 총괄, 응급 의료기관, 인력, 장비, 지휘, 통제 모든 권한을 소방이 갖도록 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난안전법 50조, 51조, 52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용산구청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최성법 용산소방서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장님, 네. 12구 참사 당시에 첫 브리핑을 서장님이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02시 15분에 했습니다. 긴급 구제 통제 단장의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 통제 단장의 자격으로 한 거예요.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노력한 것 알고 있어요. 그거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2구 참사 현장 긴급구조 통제를 중대본이 맡았으면 이상적 대응이 됐을 것. 이런 얘기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법에 대해서. 그 취지도 읽어드렸어요. 이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중대본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면 좀 찾아봤습니다. 법에 다 나와요, 이게.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상자 48명, 201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사상자 57명,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사상자 65명.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근래의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만 다 찾아봤어요. 이때 중대본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 구성 안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비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중대본이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자연 재난에는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 재해라는 판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연일 중대본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